여러분은 가난이 왜 대물림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돈이 없어서? 아니면 교육의 기회가 부족해서? 놀랍게도 지갑 속 장어보다 더 강력하게 가난을 대물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돈에 대한 무의식적 습관과 마인드셋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가난 대물림의 진짜 원인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인 가난의 대물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난이 대물림되는 이유를 단순히 돈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유가 훨씬 더 깊고 복잡합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가난 대물림의 진짜 원인, 바로 무의식과 습관, 그리고 재정 마인드의 대물림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자, 제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어쩌면 자신의 가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이어져 온 돈에 대한 생각들이 얼마나 현재의 재정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던 가난의 대물림, 메커니즘과 이를 깨는 놀라운 방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 에는 정말 인상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부자는 계산으로 만들어지고 가난은 반복으로 대물림된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자, 가난의 대물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가난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과 사고방식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문장을 하나 기억해 주세요. 부모의 장어보다 무서운 건 부모의 돈 습관이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죠. 대부분 부모님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배웁니다. 부모님이 월급날 어떻게 행동하는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저축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말없이 지켜보며 우리는 돈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어느 직장인은 결혼 직후부터 심각한 재정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가 항상 월급이 들어오면 쓸모 있게 써야지 라고 말하는 거였죠. 알고 보니 그의 부모님도 40년 가까이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지출 계획을 세우고 저축보다는 현재 필요한 것을 우선시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돈 관리 방식을 따라했을 뿐이었죠. 이것이 바로 돈 습관의 대물림입니다. 부모의 소비 습관, 돈에 대한 공포, 회피 태도가 그대로 자녀에게 전이됩니다. 특히 무의식적 믿음은 정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돈은 어렵고 위험한 것이다. 네, 부자가 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원래 이런 삶이야. 라는 생각들이 세대를 넘어 자기 암시처럼 작용하는 것이죠. 네, 한국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부모의 소득 분위와 자녀의 소득 분위가 비슷할수록 경제적 사다리 하락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소득과 자산의 대물림은 실제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통계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원인, 바로 생각과 습관의 대물림입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돈에 대해 어떤 말씀을 자주 하셨나요? 돈 버는 건 쉽지 않아. 우리한테는 그런 럭셔리가 어울리지 않아. 혹은 우리 형편에 맞게 살자라는 말을 들으며 자라진 않으셨나요? 이런 말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재정적 사고방식을 형성했는지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에 왔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약속드렸던 부자가 되지 못하는 3대 대물림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재정적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핵심 내용이니 꼭 메모해 두세요. 혹시 여러분이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재정적 어려움에 숨겨진 원인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은 쓰라고 있는 거야 라는 소비형 마인드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돈을 벌면 곧바로 써야 한다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지출 계획을 세우고 여유 자금이 생기면 더 좋은 것을 사는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충동 구매, 신용카드 남용, 있어 보이기 위한 소비는 이런 마인드의 결과입니다.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책에서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가난한 사람일수록 외적 과시에 더 많은 돈을 쓰며 실제 자산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합니다. 명품백, 비싼 차, 최신 스마트폰. 이런 소비는 일시적인 만족감을 주지만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학 시절 친구들 중에도 이런 케이스가 많이 보입니다. 한 청년은 항상 최신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수입의 상당 부분을 최신 제품에 투자하셨죠. 결국 그 청년은 30대 중반이 되어서도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소비 습관이 그대로 이어진 거죠. 자, 두 번째 대물림 습관은 돈 이야기를 금기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딘가 불편하고 민감한 주제로 여겨집니다. 돈 얘기하면 싸움 난다. 돈 많은 얘기하면 자랑처럼 들린다. 심지어 돈은 더러운 것이라는 인식까지 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돈에 대해 제대로 배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매달 월급날이면 부모님이 조용히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가계부를 정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결코 그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돈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배울 기회를 얻지 못하죠. 그 결과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돈에 대한 불안감과 무지함을 그대로 안고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실행력 없이 한 방을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가난한 가정일수록 복권, 주식의 단타 매매, 부동산 투기 같은 한 방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로또만 당첨되면 또는 이 주식만 올라가면 이라는 생각에 장기적인 계획이나 꾸준한 실천은 뒷전으로 밀리는 거죠. 네, 복권, 대출, 단타 투자를 반복하면서 장기적 계획은 세우지 않는 겁니다. 한 사례를 보면 어느 가정은 매주 빠지지 않고 로또를 구매했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진 이 습관은 결국 그 자녀에게도 이어졌죠. 큰 돈은 운으로 온다는 믿음이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그 결과 꾸준한 저축이나 투자보다는 대박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자, 여러분은 이러한 습관 중 어떤 것을 무의식적으로 따르고 계신가요? 혹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정적 사고방식이 있다라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깨달음이 변화의 첫 단계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습관과 믿음이 대물림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운명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고리를 끊고 새로운 재정적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제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행동을 바꾸는 구체적인 솔루션입니다. 이제부터 바꿔야 할 습관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솔루션은 돈 대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돈에 대한 터부를 깨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 특히 자녀와 함께 돈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수입, 지출, 저축, 투자에 대해 솔직하고 건강한 대화를 나누세요. 자녀와도 돈에 대한 가치, 사용법, 선택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해 열린 대화를 나눈 가정의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재정적으로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때도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할지 함께 이야기해 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매주 일요일 저녁 가족 재정 미팅을 갖습니다. 아이들도 참여해서 한 주의 지출과 수입을 함께 살펴보고 다음 주 계획을 세우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돈에 대한 건강한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세대 간의 재정적 대물림을 끊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 나는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일주일만이라도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커피 한 잔, 간식 하나가 모여 생각보다 큰 금액이 되곤 하죠. 일주일만이라도 여러분의 모든 지출을 기록해 보세요. 놀라운 패턴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어느 회사원은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조언에 따라 일주일간 모든 지출을 적어봤더니 출퇴근길에 사는 커피와 간식으로만 주급의 15%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인식이 없었다면 그는 계속해서 왜 돈이 모이지 않는지 의아해 했을 겁니다. 작은 지출 패턴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솔루션은 돈이 들어오면 10%는 나 자신에게 투자한다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자기 개발에 투자한다는 점입니다. 책, 강의, 건강, 좋은 도구 등 자신의 역량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돈을 씁니다. 여러분도 수입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자기 투자에 할당해 보세요. 10%가 부담스럽다면 5%라도 좋습니다. 한 청년은 월급의 10%를 꾸준히 자기 개발에 투자했습니다. 영어 공부, 전문 자격증, 건강한 식단, 처음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았지만 3년 후 그의 연봉은 2배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자기 투자의 힘은 눈에 바로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복리 효과를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부자의 사고방식을 반복 노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지속적인 노출에 의해 형성됩니다. 부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돈을 관리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접하세요. 유튜브, 책, 글, 사례 등을 꾸준히 접하면서 내 무의식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정에 관한 책을 매달 한 권씩 읽는 습관을 들이면 어떨까요?
몇 년 후면 여러분은 그 분야의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의 부자 되기 여정에서 가장 큰 자산은 바로 지식과 올바른 마인드입니다. 한 부모는 매일 아침 자녀와 함께 성공한 기업가들의 인터뷰를 10분씩 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자의 사고방식에 반복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무의식은 서서히 변화합니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마지막 핵심 전략은 바로 작은 성공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 변화를 시도하지만 너무 큰 목표를 세우고 실패하면서 좌절합니다. 대신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커피값의 절반을 저축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작은 성공이 모여 우리의 자신감과 실행력을 키워줍니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마지막 핵심 전략은 바로 작은 성공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 변화를 시도하지만 너무 큰 목표를 세우고 실패하면서 좌절합니다. 대신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커피값의 절반을 저축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작은 성공이 모여 우리의 자신감과 실행력을 키워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재정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혹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돈에 대한 생각 중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가난이 대물림되는 진짜 이유와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 습관, 무의식적 믿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재정 습관이 자녀에게 전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그 고리를 끊고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첫걸음은 바로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